자,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밖에서 벼랑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만약에 그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정말 섬뜩하겠죠. 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 영상의 남성은 이렇게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주민이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아파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자 카메라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남자,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고 주민이 쫓아오자 손에 들고 있는 흉기로 위협까지 하는데요. 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은 끝까지 이 남성과 대치를 이어갑니다. 어허. 자, 결국에 이 흉기를 든 남성은 도망을 가고 이 주민도 함께 쫓아갑니다. 네. 자, 이 현장에 있던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 녹음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 지금 현장음 자막 처리 때문에 상황이 다시 안 보이죠. 이번에 현장음 자막을 빼고 그 영상 소리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인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저런 상황이었군요. 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예. 사람 살려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상이 한 차량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네. 이 차량 앞에는 한 여성과 흉기를 들고 있던 아까 그 남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의 피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뭔가가 상황이 이상하니까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치 상황을 이어갔던 거죠.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저 차량 블랙박스 그 카메라에 찍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불쑥 일어났던, 몸을 일으켰던 그 60대 남성이 저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저분이 나와 보니까 소리가 났어요. 네. 근데 여성 비명이 지르고 남성이 칼을 휘두르는 걸 보고 아하. 쫓아간 거죠. 서라고 그러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범인이 칼을 들고 그 쫓는 남성을 또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순간 여기 멈추지 않는군요, 여기서. 아, 네. 그래서 지금 저 흉기 공격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쫓아가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그 남성이 사실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칼을 들은 범인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경찰 잡았지만은 네. 주민이 사실은 칼 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도 네. 아주 뭐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쫓아갔네요. 네. 사실 김기혁 아나운서 저 예. 상황에서 글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은 밤 시간대에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면 일단 오싹하잖아요. 밖에 나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용감하게 나섰던 분이 대체 누굽니까?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피해를 최소로 좀 막았던 이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주민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존재를 알고 보니까 네. 창원지검 마산지청 소속의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 그래요? 45살의 이병형 씨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진 속에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 큰 이분이군요. 피해를, 네. 예, 맞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당시에 정말 뭐 이제 뭐 휴대폰을 확인할 뭐 겨를도 없이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 뛰쳐나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게 남성 어둡고 또 남성이 여성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고 아하. 합니다. 예, 뭐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네. 상황이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만해라. 네. 라고 외치니까 이 남성이 이제 들고 있던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서 사택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 남성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이병형 행정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려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살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 소리 들려서 밖에 창문을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때리는 줄 알았어요. 여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평상시 잠자는 옷 입은 상태에서 휴대폰도 챙기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강 변호사님, 사실 저 상황에서 글쎄요. 비명 소리 듣고 누군가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데 정말 달려갔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게 그 이 행정관님이 검찰 소속이시긴 하지만 뭐 소방관이나 경찰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보호 의무를 지시지는 않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네네. 근데 이분은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그 정의감과 사명감에 의해서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자신의 법에 의무가 아닌데도 이런 네. 일을 행동을 하셨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이분이 창원지검의 마산지청 행정관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 행정관님 하는 것보다 그냥 이병영 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관 직함이잖아요. 근데 진짜 민간인 이병영 씨로서 정말 이 상황에서 쉽지 않은 행동을 해주신 거예요. 이병영 씨가. 그런데 당시에 이 상황에서 순간 자신도 흠칫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만은 달아나더라고요. 달아나니까 달아날 때 칼인 줄 이제 그때 알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쫓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는 저한테 막 칼을 찌르려 했죠. 그래서 제가 뒤로 주춤하면서 뒤로 빠지고 또 찌르려니까 주춤하고 가면서도 또 제가 계속 말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가면서 뭐 하는 얘기가 뭐 저 여성분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전 죽여야 되겠고 다른 사람 또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얘기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근데 김은배 팀장님, 지금 저 상황에서요, 침착하게 계속해서 저 흉기 든 남성을 계속해서 추격했나 봐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저 이병영 씨가 그 사건을 보고 추적을 했는데 거리를 뒀어요. 한 2m 정도.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붙으면 흉기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2, 3m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도 없었어. 아하. 그리고 칼을 들은 사람한테 방해할 만한 방어 기제도 없었어요. 아이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리를 두면서 말을 붙이면서 좀 네. 완화시켰던 거고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신고를 안 했지만은 주민이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 보면 민간인도 공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인계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저 이병영 씨를 보게 되니까 상당히 그 침착하게 네.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범인하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하는 행동도 일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경 아나운서, 예. 앞서 이 60대 남성이 흉기로 한 여성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피습을 당한 그 여성분 지금 상태가 어떤지 걱정됩니다, 지금. 예, 이 50대 여성은 흉기에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얼굴과 세상에. 그리고 목 그리고 다리에 수차례 흉기에 찔려서 아유.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은 받았습니다. 지금 아하. 현재는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큰 피해가 좀 상처가 남겠죠. 세상에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수술 끝에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이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이병영 씨 얘기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 구하게 됐다는 생각,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나갔던 것 같고, 칼이 있으니까 칼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냥 몸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놓치면 앞으로 일이 좀 커지겠다 싶어서 당연히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 저는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김동철 원장님, 이 이병영 씨가 이제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분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미쳤어. 그게 뭐 어디가 거기라고 자기가 나서서 잡아.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야? 엄청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분명히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인터뷰에서도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몸이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몸이 반응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습득에 대한 이제 본능에 관계된 것인데 이게 아하. 학습 효과거든요. 검찰 그래도 행정가들은 계셨지만 이제 그 검거라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었고 지식도 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하. 것들이 습득이 돼 있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의협심이 또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아마 멈칫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식도 생각하고 네. 아이도 생각, 뭐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나 본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협심도 있지만 네. 그래도 습득에 대한 학습도 상당히 강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정말로 몸에 밴 그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감이. 실제로 이병영 씨가요. 이 얘기도 저희 제작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제 뛰어가는 걸 창문 쪽에서 보면서 119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이 119에 전화하고 저희 집사람도 놀랬더라고요. 좀 뭐라 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혼났죠, 조금. 칼 들고 있는데 왜 갔느냐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거 봐요.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런 상황을 30여 년 경찰 생활하시면서 아마 수없이 맞닥뜨려 봤을 거예요. 김은배 팀장이 진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을 때 온몸이 얼어붙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긴장은 하죠. 긴장은 네. 하는데 만약에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 싶을 때는 일반 민간인들은 내가 자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검거하시면 힘들고요. 아, 그건 진짜 권장할 사안은 아니죠. 건설상 아니고요. 네. 거리를 아까 말한 대로 2, 3m는 떨어져야 돼요. 아하. 그러면서 자극하지 말아야 되고. 아. 그러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가면서 신고하면 최고 좋은데 네. 만약에 그 흉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체포도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시민들은 흉기들은 그 범인이 있다 할 경우에는 직접 검거하지 마시고 거리 유지하면서 네. 신고를 해달라. 그리고 범인한테 자극을 안 하면은 나한테는 위해를 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키시면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든든한 경찰 몫으로 남겨두는 게 제일 본인도 안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이 남성이 정말 와,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예요.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는 뭐 아무런 정당화가 될 수가 그러네요. 없고요. 네. 이분은 아주 적어도 특수상해죄는 이제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제 위험한 물건에 그렇죠. 해당을 하고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진술을 들었잖아요. 무서워요, 진짜. 이건 이제 뭐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게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고의가 인정이 되면은 이제 살인의 고의로서 물론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미수죄는 이제 네.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이런 거 있어요. 뭐 수영장 사건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자신이 이제 구호를 했더니 네. 되려 이제 뭐 성추행을 했다라고 아이고. 해서 역풍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이 사건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랄까요. 우리가 방관자의 효과라고 할까요? 김은배 팀장이 어떤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에이,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 갔을 때 시민들이 보통 도와주는 거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 있고 네.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진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술도 필요하니까 본인이 내가 손해 보는구나 싶어서 방관하는 입장이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검찰청에 근무하고 계시지만은 네. 본인이 진짜 사명감과 정의감이 넘치게 흐르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근무하시는 이병형 행정관이시고요. 아내분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우리 아는 편 멋져 최고. 그리고 아마 이 자제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빠 최고! 아마 양쪽 엄지를 다 척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